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5월이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제2기 내각 출범을 하기로 하고 모두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낙마했습니다. 얼마나 후보자 검증이 엉망인지 보여주는 그런 선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5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5명 가운데 또 2명도 말썽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두 후보, 바로 김현철과 박영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4월 8일 정도 임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문재인이 4월 11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과 그리고 언론,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두 사람, 이 사람을 자기식으로 그렇게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단입니다. 독단이고 독재입니다. 또 불통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그랬습니다. 소통하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이 잘 이루어진 선례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현철, 박영선 얼마나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까? 흠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현철 다시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철 인제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말했던 그런 막말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이 사람은 인간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북 편향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늘 선이고 대한민국은 늘 뒤로 처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적인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남의 말에 대해서는 항상 토를 달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를 칩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의 지나친 대북 편향성 과연 어떻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그냥 우연한 액시던트, 우연한 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고란 것은 일종의 의도가 없는 그런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북한에 의도가 없었습니까? 고의성이 없었습니까? 북한이 고의적으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연한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나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50대 주부가 금강산 관광 가서 북한군 병사에 의해서 조준 사격으로 그렇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라는 게 뭡니까? 한 번 거치하는 그런 상을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만일 신입생이 어떤 대학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냥 통과의례라고 치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의 모든 것을 안겨주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직을 준다는 것은 바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거친 말로 표현하고 또 씹었습니다.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심한 말을 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이런 것이 언론에도 노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심지어 그의 사진을 보든지 TV 화면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공연히 화가 납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4월 11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미적이고 그리고 친북적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에 대해서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협상의 원칙도 모르고 그렇게 불섭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절대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하도 통일부 장관이 문제가 많으면 국민들이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통일부 장관을 줄여서 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부 장관을 아주 폄하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이익을 지키지 않고 북한에만 계속 퍼주기를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리고 박영선은 어떻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4선 국회의원입니다. 여자 국회의원. 그런데 40차례에 걸쳐 자기가 참여했던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과물지대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그런 식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처지가 바뀌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피청문회 참가하는 그런 청문 대상자가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아주 싸움을 벌이려는 그런 자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비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성실했습니까? 중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중간에서 일종의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불리하면 다른 사안을 꺼내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일종의 성동격수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심성이 그렇게 아주 나쁩니까? 어떤 사항을 물으면 전공법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항이 있으면 조금의 실수를 파고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자신의 병원 특혜 의혹을 묻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묻는 야당 의원에게 갑자기 유방암 문운을 내걸면서 섹스 허러지먼트로 했습니다. 성희롱. 요즘 하도 미투 하니까 이것을 내걸어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치졸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막히니까 바로 야당 신임 대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김학의 CD 운운하면서 이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일종의 협잡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은 과연 장관으로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이런 것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의 눈을 그렇게 정말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할 바로 관련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김현철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얼마나 또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남편, 이런 등등 문제 등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고, 또 자기 아들은 왜 아직까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소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반미를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공부를 시키고 일본에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또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DLL5라고. 바로 박영선 남편, 이모 변호사, 국제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DLA5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유언비어다, 아니다, 명예훼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다국적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이 변호사, 이모 변호사, 박영선의 남편, 박영선은 국회의원 때 기업들을 조지고 또 조지면 남편은 그것을 이용해서 변호를 하고 그래서 돈을 챙긴다는 그런 야당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너무 뻔뻔합니다. 그래서 DLL 파이프 한국 지점에서 지금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단 2건밖에 수임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큰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큰 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수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임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DLL5, 이것은 다국적 세계 로펌이라고 그럽니다. 세계 40개국에 지점이 있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국제적인 변호사들이 그렇게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또 미국 본사하고 한국 지사하고 반반인지 아니면 어떤 분배에 따라서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바로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 손에 그대로 지는 것이 아닙니까? 남편은 변호사, 부인은 국회의원, 그리고 또 장관, 이번에는 또 기업과 관련된 장관을 맡으면 이것은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밴드 웨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일 기업 관련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만은 절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야당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당 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명은 하겠죠.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만일 4월 8일 날 문재인이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 하루 전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 두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세 사람을 찾자.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 이것도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4월 8일 날 이를 강행한다면 저는 앞으로 문재인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한국당,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표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성명을 내는가 이렇게 보면 국민의 뚜렷한 지지가, 국민의 뚜렷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받쳐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 또 문재인 이렇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만일 김현철과 박영선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사지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이번 2명까지 합치면 10명의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그런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지도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오늘 밤 정말 꿈에서 다시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김현철과 박영선은 임명 철회한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를 찾겠다. 이렇게 성명을 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살 길을 하나 일종의 팁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김현철과 박영선 후보자 만일 장관에 임명하면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것이라는 그런 예견을 내면서 오늘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